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업 나눔 수업 원추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볼 건데요. 기대되죠? 네. 정말 기대되죠? 아이 설레. 진짜 설레는 거 맞아요? 아 설레. 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동안 만나 뵀던 우리 원추쌤들께서 알려주신 여러 수업 팁들을 고민도 해보고 적용도 해보면서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추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지냈는데 사실 이제 학기 말이 다가오니까 너무 바빠요. 그래서 막상 좀 적용해 보려고 해도 이렇게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적용할 시간도 없고 스트레스만 엄청 쌓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완전 힐링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께도 학생들에게도 힐링이 될 수 있는 감성미술 원데이 클래스를 만나볼 거예요. 감성미술 원데이 클래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저는 미술 수업 떠올리면 항상 어렵고 약간 하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막막한 선생님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의 원추쌤과 함께라면 미술 수업도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원추쌤, 애너쌤을 어서 빨리 모셔서 감성을 톡톡 건드려주는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해볼까요? 원추!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삼산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열정 만수르 애너쌤 박성경입니다. 애너쌤이? 네. 애너쌤 무슨 뜻이에요? 예전 동학년 선생님께서 저에게 지치지도 않냐면서 지어주신 별칭인데요. 저도 마음에 들어서 쭉 사용 중입니다. 지치지도 않으시고 열정도 만수. 만수르. 우리 열정 가득 만수르 우리 애너쌤 오늘 감성미술 원데이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신다고 해서 무척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미술 생각만 해도 사실 조금 머리가 지끈지끈하거든요. 선생님들은 미술 시간 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시나요? 이게 사실 미술 시간이 되면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저는 옆반 염탐하라고 옆반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활동은 하는데 이 정리하거나 이렇게 좀 가르칠 때 어려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선생님들도 미술 시간이 힘들지만 아이들도 미술 시간에 여러 어려움을 가진답니다. 발상부터 표현까지 하나하나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기 초 첫 미술 시간에 우리 반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미술 시간이 어땠나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학생들은 여러 대답을 하죠. 그림 못 그려서 어려워요. 그렇게 물어본 후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들려줍니다. 겨울 풍경을 그려보세요라고 선생님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요? 선생님 같으면 짠! 흰 도화지 그 채로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이 내려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인 풍경을 표현했습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미술을 잘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 말 또는 글로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점 하나만 찍어도 그 점을 왜 찍었는지를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선생님과의 미술 시간은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죠. 자신의 감성을 여러 방법으로 표현만 하면 된다고요. 벌써 감동받았어. 따뜻해 지금. 나는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의 것을 그린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바로 피카소가 한 말인데요. 이처럼 선생님과의 미술 시간은 보이는 것을 똑같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떠오르는 영감을 내가 원하는 표현 재료로 그려내는 것. 그것이 어려우면 글로 적거나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는 그런 미술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며 미술 시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애너쌤의 미술 시간 첫 질문과 말씀이 너무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미술 시간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굉장히 친절하게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애너쌤은 이 선생님만의 이런 미술 수업에 대한 루틴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NSM의 감성 미술 시간에 가장 먼저 하는 활동은 일주일 미술가 만나기입니다. 일주일 미술이요? 네. 일주일에 한 명의 미술가를 학생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이죠. 미술 교과서 단원마다 참고 작품으로 나와 있는 미술가들의 작품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단원에서 소개하고 있는 미술가의 작품을 보면서 미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좋아하는 미술가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고요. 좀 피카소.
이렇게 일률적인 대답이 가장 많은 게 안타까워서 고전 화가들뿐만 아니라 개성 강한 다양한 현대 미술가 또는 작품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시작했죠. 일주일 미술가 만날기 활동을 통해 작품 세계 확장은 물론 미적 감수성과 시각적 소통 능력, 창의 융합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하며 작품에 대한 가치 판단의 안목까지 갖추게 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아이들이 그냥 접해보지 못했던 이런 미술가들도 알 수 있고. 나연쌤, 일주에 한 명의 미술가를 만나면 우리 1년 동안이면 엄청나게 많은 그렇죠. 미술가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미술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런 거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거 자료 어떻게 아이들한테 제공합니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은? 선생님들께서는 학습할 단원에 예시로 나와 있는 작가를 보고 유튜브 영상을 찾거나 구글 아트앤컬처에서 아티스트에서 작가의 이름을 검색한 후 작가와 작품 세계를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네. 초등학생에게 인기 많은 미술가 또는 작품을 만나는 곳으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원래 미술 시간 하면 사실 꼭 표현 활동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강박관념을 이제 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루틴은 어떤 건가요, 에너쌤? 예, 다음에는 미니 스케치북을 꺼내게 합니다. 에너쌤과 함께하는 감성미술교실. 이것도 센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은 에너쌤의 감성미술교실이라는 라벨이 붙어져 있는 스케치북을 사용해요. 이곳에는 그날 미술 시간에 떠오른 발상이나 스케치, 그리고 작품을 하기 전 에스키스 등을 누적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아이들이 한 건가요? 이렇게 스케치북은 미술 시간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느낌과 생각, 또 떠오르는 감정이나 글씨, 이 순간 그리고 싶은 것 등을 남기게 합니다. 학생들에게 너희들도 지금 이 노트가 사후에 아주 소중한 가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일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적고 기록하고 낙서하거라. 근데 그럼 선생님, 저 스케치북이 진짜 거의 만능처럼 아이들한테 쓰일 것 같은데 저는 스케치북 말고 이게 안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자신의 생각을 꼭 표현해야 하는 시간이라면 이렇게 작은 종이에 네. 정성껏 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와, 감동받았어요. 네, 지금 이렇게 놀라서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좀 스케치북처럼 이렇게 큰 노트 같은 경우는 사회 시간에 이렇게 노트를 많이 썼는데 미술 시간에 이렇게 미술용 스케치북을 사용하게 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게 우리 왜 팔절지에다가 이렇게 크기가 도화지가 네. 커질수록 아이들 부담스러워. 부담감도 이렇게 되게 커지잖아요. 근데 요 정도면은 아이들이 좀 마음껏 메모하고 스케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등교를 안 했을 때, 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미술 수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학생들의 결과물을 보기도 어렵고 또 피드백을 해주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는 패들렛이나 하루북에 학생들 작품과 감상문을 게시하여 언제든 접속만 하면 다시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갤러리를 만들어 둡니다. 이제 교실 게시판에는 무엇인가 학생들의 미술 결과물을 전시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선생님들한테는 이게 그 압박감이 있잖아요. 우리 뒤에 그럼요. 게시판에 무조건 꾸며야 그림을 될것 붙여야 같고. 된다 막 이렇게 되는 게 있었는데 이런 거 좀 탈피한 느낌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사와 학생 모두 블렌디드 수업에 익숙해졌고요. 우리 반 패들렛 미술 창작소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올리고 감상평을 적어두는 것, 이것도 미술 시간의 루틴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을 사진으로 찍고 그 작품을 자신의 사이트에 올려두거나 학급 미술 패들렛에 올리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그 작품은 집으로 가져가서 사후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자신이 결정할 문제인 듯합니다. 이제 소유의 시대가 아니고 접속의 시대이니까요. 맞아요. 요즘 보면은 뭐 NFT라고 해가지고 막 무야호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비슷한 말씀이신 거죠? 네네. 학생들에게 자신의 작품 사진을 찍어두거나 디지털한 작품 파일을 잘 정리해서 네.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두게 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인 미술 학습 역량을 키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그 작품들의 가치가 어마어마해질 수도 있겠죠?
교사도 학생도 극한 미술 시간이 되지 않게 큰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 게시하면 학생들끼리 이제 감상도 하고 평을 남기기도 훨씬 편하죠.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차곡차곡 자연스럽게 쌓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옛날에는 애들 미술하면 이렇게 되게 한 군데 이렇게 맞아요. 모아가지고. 클리어 파일 같은 데 모아놨잖아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애들 작품을 클리어 파일에 끼우고 맞아요. 네, 이렇게 와. 포스트잇에 이렇게 해뒀는데 네네네. 이제 온라인 사이트에 사진을 찍고 올린다면 정말 사후에 영원하게 이제 보관할 수도 있고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패들렛이라는 게 유행하고 이게 하나의 또 교육적인 방법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이 패들렛에 자기의 작품을 올려놓고 보관해 둔다면 성취감도 높고 만족감도 되게 높아질 것 같아요. 선생님, very good. 아유, 사실 저는 아직도 저렇게 포트폴리오를 그렇구나. 사용하고 네. 있었는데 우리 에너쌤만의 귀한 미술 수업 루틴을 알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에너쌤께서 하고 계시는 감성 톡톡 수업 사례를 조금만 더 들려주세요. 매일 먹는 집밥 같은 루틴이 있는 미술 수업을 했다면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는 예술가처럼 큰 도화지나 하선제의 그림 등을 그려보게 하여 자신의 감성을 발산하는 시간도 마련해 두면 좋습니다. 선생님들은 표현 재료 중에서 혹시 먹을 다루는 수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고, 저는 생각만 해도 먹 나오는 순간 흰 옷 입고 오지 마. 이 말부터 먼저예요. 네네. 맞아요. 너무 돌발 상황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 제가 교사이지만도 제일 하고 싶지 않은 단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표현 재료 가운데 우리 전통 미술 재료인 먹, 하선지를 이용해서 미술 수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은 붓과 먹물, 아주 조금만 있으면 정말 간단한 재료로 즐거운 미술 수업을 할 수 있답니다. 먹으로 표현해요라는 단원을 효과적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감동까지 있었던 수업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수묵 이모그래피 수업인데요. 서세옥의 작품을 감상하고 난 뒤 학생들에게 이렇게 작은 하선지를 나누어 줬어요. 이게 화선지인가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붓을 함께 주고, 자, 여러분도 서세옥 화가처럼 사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리고 싶은 것을 한 붓에, 그러니까 이모그래피가 감성이에요. 자기 감성을 스케치 없이 한 붓에 그려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이 그린 건데요. 이렇게 다리를 들어 사람도 표현했고요. 또 이거는 너무너무 행복했을 때 자기 느낌을 이렇게 그렸고요. 또 이 친구는 같이 긴 찰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렸대요. 이렇게 수묵 이모그래피를 작은 종이부터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큰 10m 정도의 롤 순지라는 큰 하선지가 있습니다. 교실의 바닥에 깔아줍니다. 그리고 마음껏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업인데요. 미적 감수성과 시각적 소통 역량, 그리고 체험, 표현, 감상 수업을 함께 융합적으로 녹아낼 수 있는 학생 성장 중심 수업의 본보기가 된답니다. 이런 작품을 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신나는 음악을 틀어주세요. 아기를 함께하면 엉망진창 게임으로 하하호호 웃음이 시작이다. 뽀글뽀글한 주머니 어머나 예쁘게 모두 색칠하고 알록달록 네 그림을 보라 엄마는 헛똑헛 삭죠. 내가 무엇에 불뜨지 않았다 예쁘게 모두 색칠하고 신명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약간의 소음도 이길 수 있거든요. 너무 좋은 팁이네요. 그쵸? 저는 오히려 반대로 차분한 음악 맞아요. 들었었거든요. 조용히 해라. 차분하게 그려야 돼 이렇게 했는데 신나는 음악을 틀어주면 애들도 좀 텐션도 올라가고 오히려 떠드는 소리가 이렇게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형 크기의 종이에다 그리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협동을 하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서로 소속감도 이렇게 향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인 작품이 모여 협동 작품이 되는 활동들을 추천합니다. 네. 이 작품은 포스트 코로나 희망 그리기 했던 작품인데요.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점을 마스크 모형의 두 면으로 나누어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개인 작품을 모아서 하나의 협동 작품으로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술 시간에 협동화를 함으로써 이제 협동의 미덕도 기를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애너쌤께서는 2년간의 코로나 상황에 미술 블렌디드 수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만 더 들려주세요. 개인적으로도 2년간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미술 블렌디드 수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보면서 수업을 줌으로 나눔도 많이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성장한 2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등교 수업에서도 학교에 많이 보급된 컴퓨터, 태블릿 등으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미술적 환경이 잘 갖추어져 수업하는 동안 달라진 변화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수업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성공장 어플을 이용해서 하는 수업인데요. 모든 이미지와 글씨를 합성해주는 말 그대로 감성한 작품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아, 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서로의 작품에 대해 감상까지도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훌륭한 어플입니다. 구글 아트 앤 컬처입니다. 자신이 직접 여러 아티스트의 작품을 찾아보고 조사해보거나 그림을 활용한 게임 등은 PC의 구글 아트 앤 컬처에 들어가서 하면 되지만 구글 아트 앤 컬처 어플을 활용하면 스트리트 뷰로 원하는 미술관에 직접 들어가서 작품 감상도 할 수 있고 명화의 주인공처럼 셀카도 찍을 수 있고 다양한 작가의 하풍대로 자신의 작품이나 그림 등을 변형시킬 수 있는 등 작품 감상에 더없이 좋은 에듀테크 도구입니다. 다음은 교실 속 미디어 아트, 대형 공간은 아니지만 교실 속 미디어 아트라고 해서 자신의 그림이나 사진을 움직이게 해주고 싶어서 찾은 앱이 스토리지입니다. 이 어플은 그림이나 사진에 애니메이션 요소를 넣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주어 교실 속 미디어 아트를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설레요. 당장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애너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면 등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블렌디드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미 학교에 노트북이나 태블릿이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블렌디드 교육을 좀 더 발전시켜서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개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수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애너쌤께서 미술 수업 루틴과 에듀테크를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박성경 원투쌤의 감성미술 클래스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요.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우리 원쌤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미술 수업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학생도 교사도 힐링이 가능한 수업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애너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모든 세상을 미술의 눈으로 보며 미술적인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모두 예술가들입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제가 한 가지만 딱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 미술 수업은 과연 뭘까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자, 우리 애너쌤에게 미술 수업은 놀이터다. 왜일까요? 마음껏 자기 생각을 펼치며 그리거나 만들거나 찍거나 실컷 놀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오늘 감성 넘치는 시간을 만들어주신 박성경 원추쌤께 큰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수업 원추와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기대해주세요. 선생님들 풍성한 수업, 좋은 수업, 학생 중심 수업 원하시죠? 선생님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주는 감성 미술 수업 원추 Yes, I want to. 나는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의 것을 그린다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